2023년 4월 15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로 내렸습니다. 제로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중소형 은행 위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요. 네, 대수롭게 여기게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여기게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일단은 미국이 보증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니까 버티고 넘어가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장의 흐름은 시장에 돈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저렇게 충격을 받은 기업들이 은근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거 나올 때 시장의 돈이 말라갈 때 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돈을 또 푼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감당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용 위험하고 한계 위험 리스크 이것들 테스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세션,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기준이 정책 두 개 가지가 있고 중국 부동산 은행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저기 있는 것들이 터져가지고 위험이 진짜 불거졌을 때 저 기준으로 300 정도가 위협을 받을 때 이번에 340에 가까워졌던 게 300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300이 위협받을 때 하나씩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 진짜 거의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날아가는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S는 동일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작년에 예방주사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던데 그 예방주사에 따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1300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 14일로 봤을 때 이거 내려간 거 이거 허수가 돼요. 터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냥 원선 복귀 바로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터키 보면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덴마크에서 CDS가 올라간 요거에 조금 더 리스키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 기준은 미국의 긴축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45가 우리 디폴트가 됐어요. 그 전 정부 때는 디폴트가 20에서 30이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스페인과 거의 동급이란 거 아시겠죠?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인데요. 여기 한국은행 통계 요걸로 봤을 때는 그냥 요거 있는 금리 이거대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2월 달에 금리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자 비용만 40조 원이고 1년 새 50% 뛰어들었고 125조로 덩치 꽂은 이거 PF 기업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거고 뱅크론도 하는 총재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실제적인 뱅크론은 안 터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계 기업에 따른 제2금융권 일부가 손상을 입을 때나 뱅크런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1분기에 926개 건설사 폐업 그죠? 이제 미분양이 되면은 작업줄 막히고 연쇄 부도가 일어나는데 이제 초기입니다. 금리 아직 5%고요. 즉 건설사는 마진을 올려놓은 게 거의 5%로 올려놓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문제는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탈세 정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다는 거는 실제로 한 개의 공사 현장만 빠개져도 힘들어진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LPL의 시장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부실 기업이 늘고 있다는 거, 부실채권도 시장이 들썩들썩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부분 두 가지가 아직 이제 실질적인 리스크가 터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계 기업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서워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동일하게 부실해서 제2금융권 터지면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저축은행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연쇄부도가 터질 듯 말 듯 하고 있다 터져버립니다. 그게 제 저축은행 사태였고 아마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투자도 분산도 분산 관리 전략인데 분산 백날 해봤자 부실이 늘어나면 다 안 좋아지죠. 그 부분들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계대출은 5조 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갚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금융보다 이자 싼데 대환대출에 배제된 P2P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지금은 P2P 절대 들어가는 시점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서 터지고 난 다음에 P2P 들어가도 돼요. 터지고 나면 P2P 시장에도 당연히 고금리로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일금융권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리세션입니다. 여기 확률 계속 70%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일 때 해소됐다 그렇게 안 봅니다. 박스권 안에 있고요. GPT가 혁신을 만들어낼까요? 실업자를 만들어낼까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거 같아요. 실업자가 조금 더 무서운 실업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요. 오히려 UAM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의 간극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인플레 잡혀가는데 꼭 인플레 잡혀가는 거 맞나요? 저는 아직 캐시션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잡으려면 3%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2.5는 돼야 진짜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너무 때려잡아 버리면 쭉 떨어질 겁니다. 쭉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무섭죠. 이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할 수 없다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 잡으려고 하다가 2.5까지만 만들려고 하다가 경기 침체 온다라는 게 저 한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준도 올해 경기 침체 예상 회복하는데 2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일전에 했는데 금요일 날도 또 한 번 했어요. 완만한 침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내려가는 에스케이터 할 때 번지 점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완만한 침체는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려가서 낭떠러진데 여기서 매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달려야만 완만해지는 거고요. 사람이 뛰어내려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완만해집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신용 경색 우려의 경기도나 연내 침체 없을 거 이거는 거짓말인 거고요. 매파에 쏠린 눈이라고 해서 매파의 개념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 이유가 하나 땅 터지면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때가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면은 전 세계가 욕을 하면서 코로나한테 핑계 대고 정부가 잘못했는데 무시 때리고 돈 풀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겪었던 성장이고요. 그거는 다시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못 풀 거니까. 그럼 코로나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전가 가능한 이벤트가 터지면 그 이벤트를 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일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우리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지 미국에서 부동산에 따른 부실이라고 미국 부동산 부실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긴다.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지 상태 유지하고 지금 이 상태 유지하는 게 양적 긴축을 더 심각하게 가는 거고 저는 2, 3분기 이전에 2200 이하일 땐 매수 요구 2000 이하면 땡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6개월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선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밑에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이거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짧게 내려가 또 올 건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5.25 아직도 5.25가 이건데 이걸로 정지해서 쭉 가더라도 죽습니다. 한기업들 거의 다 작살납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BOJ는 극복이 금리 인상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이것 때문에요. 요좀 전에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한 번에 해버리면 이게 그냥 일본 때문이라는 덤태기를 쓸 수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해서 전 세계 경제가 파괴됐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그대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한 번 남았어요. 패드워치로 보시면은 0.25 된다는 5.25 된다는데 거의 다가 있죠. 5.25. 그다음에 여기도 5.25예요. 재밌게도 5.25죠. 5.25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그냥 유지만 해도 시장은 거의 쓸려 나가요. 쓸려 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5.5의 확률도 생겨버렸어요. 금요일날 급락은 이 5.5의 확률 때문에 생긴 거고 4월 말경에 일본과 러시아는 별로 의미 없고 일본의 금리 인상, 올 초에 금리 인상들이 조금 있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4월 13일 날 팩셋 어닝 인사이트를 이제 살펴본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에너지는 10년 평균이 높아요. 근데 포워드 근데 5년 평균보다 포워드가 낮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두 칸보다 높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IT밖에 없는 거야. IT밖에 없고 나머지는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있네요. 컨슈머 스테이블. 이거 그나마 나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메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변화도 여기서 기준에서 올라왔으니까 요 정도 올랐으면 긍정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거 비교를 하는데 어닝 쇼크가 더 많은 비율이 나타나고 그냥 하락폭만큼이나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 상황은 지금 거의 침체입니다, 침체. 준 침체인데 풀어지지 않으니까 침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침체가 올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의 구입니다. 중국 부동산하고 은행인데요. 중국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회복세는 정부본드 투자 전망 밝고 골드만삭스 분석 그런 내용들 있고요. 부동산 기업 실적 곤두박질 있고 시장선 바닥 홀솔. 그다음에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크분드 투자가 전망이 맑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NPL 이게 부실채권인데 수천억 위안인데 이 세부 기사를 한번 보니까 다른 기업한테 매각을 해서 자산 건전성을 좋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분산을 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2008년도에 미국이 이거를 만들었죠. 예, 그 이게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을 잘게 쪼개서 섞어서 만든 거.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좋은 채권인지 나쁜 채권인지 몰라요. 하나 빼고 나머지 부실 채권이 되어서 블로우로 팍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투자 구간에 다시 온 것 같고요. 지금 버블이라고는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닌데 성장하기도 힘든 구간 5% 금리고 부실 채권은 만들어지고 있고 5%는 미국 거고 부실세 거는 중국 거고 일본은 금리 인상 대기고 쉽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금리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하면 뭐 시장은 다시 또 시장의 공급이 자본시장에 돈이 공급되는 거니까요. 성장이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미국 중소형 은행 위험을 이것만 대체했는데 떨어졌는 거 다시 해보겠어요. 여기서 떨어진 거 다시 해보겠고 여기 선상에 딱 가운데선 정고점이 와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은 삼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런 장기 삼산이 만들어져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 삼산인데 이거는 쌍봉 맞고 내려와서 이제 그냥 박스권 만들잖아요. 저는 요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벤트가 나쁘게 나오면 요런 게 터집니다. 요런 거, 요런 거 두 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까지는 안 걸릴 거고 2, 3년 정도는 박스권 안에서 놀아야 우리가 경제가 그나마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삼산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이거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다가 올라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도 2008년도 이후에 버블을 쌓아서 성장한 버블 동력으로 올라간 국가의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버블은 국가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비교하는 건데 지금 초과 저축이 존재하고 고정금리가 비중이 상당히 미국이 높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변동금리 높죠. 그럼 우리나라가 더 빨리 부러지기 때문에 3.5에서 못 올리는 겁니다. 변동금성 이후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진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더 튀어야 돼요. 살을 깨버립니다.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 자산과 통화량은 많이 줄었죠.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여건 지수는 아직 요거 밑에 완화인 상태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땅 치면은 위험해지겠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상 뭘까요? 그러니까 보호자 예수를 통해서 시장의 돈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2008년도 때 호되게 경험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조심스럽게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큰 거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여기 2008년도는 뒤에 게 큰 거 터지고 여기 한 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되면 세린메이가 터지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